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 씨와 관련된 미담이 꼬꼬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미담이라고들 다들 너무나 좋아하시는데요. 어제 혜진님께서 내가 좋아하고 응원하는 아티스트 임영웅 씨, 이렇게 모두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이어서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고맙고 따뜻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상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수 임영웅 씨가 뮤빗 글로벌 초이스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에 부산 백스코에서 어제 시상식이 열렸었는데요. 임영웅 씨가 여기에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올해 13번째로 맞는 서클 차트 뮤직 어워즈 2023에서 이번에 뮤빗 글로벌 초이스상의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모래알기가 쫙 번지는데 너무 반갑고 참 좋더라고요. 네, 이런 영예를 안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가수 임영웅 씨의 엄청난 실력이기도 하고요. 또 영웅시대에 든든한 응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자연 놀자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가수를 위한 투표는 그만큼 팬덤의 결속력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만큼 내 가수를 사랑해야 하는 거고, 그만큼 내 가수를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거고, 그만큼 민첩함과 인내력도 있어야 하는 거고, 그만큼 근면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자발적이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진짜 열심히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투표하고 계시는 영웅시대 팬 여러분께 정말 대단하고 멋지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임영웅 씨가 최근에 미담으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특별히 어제 소개됐던 유튜버 윤그린님의 후기 중에서 택시와 관련된 미담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돌콩님께서 카카오 택시와 관련된 미담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퇴근길 경호 선생님들 친절해서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이제 다들 콘서트가 끝나고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경호원분들께서 그 내려오면 위험하니까 그 안전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번호도 불러서 문 닫아주고 택시 탈 때 조심히 가시라고 인사해주고 택시 문 닫아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호원이 있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돌콩님께서는 퇴근길 경호 선생님들 친절해서 정말 대박이다. 저 경호업체는 어떤 친절 교육을 받아서 저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하고 했는데 택시 번호 외쳐주고 조심히 가시라고 인사해주고 문도 닫아주고 끝까지 VVIP가 아니라 VVVIP 대접받는 우리 영웅시대. 이런 사례를 보면 배려심이 깊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참신한 거잖아요. 마음만 선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해주기 참 어렵거든요. 참 참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이런 대접 받아도 되는 거 맞지? 이렇게 되물으셨어요. 이러니까 이제 아티스트에게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스티지 앱에서 임영웅 씨 콘서트 스태프분들은 어디에서 채용해서 어떻게 교육하는 거지? 라는 물음을 올려주셨어요. 스태프들이 그렇게 알잘딱 알아서 잘 딱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비법이 뭘까? 금융치료로만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쓰셨어요. 임영웅 씨 콘서트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콘서트보다 급여나 수당면에서 좀 후하다는 얘기를 전 좀 들었거든요. 대신에 친절하게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들 궁금하셨던 건데 단지 보수가 후해서 그렇게 친절한 걸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셨던 거죠. 댓글을 보니까 스태프들이 아예 회사 사람인가? 분명히 업체에서 알바를 구하는 거면 아이돌판이랑 비슷한 사람일 텐데 대체 어떻게 마인드부터가 달라지는 건가요? 이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아이돌 콘서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비슷한 스펙을 가지신 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의문이긴 한데요. 지난번에
그 올라왔던 글 중에 감정적 배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보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존중받게 한다는 감정적 배려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도 전염이 된다고 하잖아요. 아티스트 분부터, 임영웅 씨부터 주변 스태프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하니까 그만큼 또 스태프들도 관람객들이나 콘서트 오신 분들한테 잘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스태프들까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나왔고요. 같은 M에서 보니까 아이돌판에서도 임영웅님 수준의 콘서트가 나올까?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임영웅님 수준의 콘서트가 나올까? 후기 읽는데 눈물만 났다고요. 여러모로 배려가 넘쳐서 부러웠다 하셨고요. 아래쪽에 보니까 너무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임영웅 콘 너무 부럽다, 부럽다, 부럽다. 다른 아이돌들은 뭐 해준다더라 이런 거 한 번도 부러운 적이 없었고 관심도 없었는데, 임영웅 씨 콘서트는 진짜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신세계라 부럽고, 여태까지 내가 한 경험들이 좀 슬플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올려줬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좋은 영향력을 정말 미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 중에서 이렇게 뽑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임영웅 현실적 선한 영향력, 콘서트 문화 바꿨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임영웅 씨 콘서트에서 있었던 특별한 장치들이 게시물로 공유되면서 막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뭐 이번에 광주 콘서트뿐만 아니라 이건 서울 콘서트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우선 그 3천만 원을 호가하는 대기용 홀을 따로 대관하고, 실내 대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야외에 히터와 천막 등을 깔아서 대기 장소를 마련했죠. 이번에 광주 콘서트는 실내에 히어로 스테이션이 마련돼 있었고, 히어로 스테이션 옆에 포토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야외에도 포토존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었고요. 안쪽에도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대기가 길어질 것을 염려해서 간이 화장실을 대거 설치했죠. 바깥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포토줄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포토존 자체가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 이게 다 미담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임영웅 씨 콘서트가 기다리는 시간을 설렘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맨한테 엽서 보내는 거, 또 지역별로 기념 스탬프가 다 다르잖아요.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등신대, I am 히어로 스테이션, 전 세대의 축제장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리꾼들이 이래서 엄마가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부럽다, 임히어로 진짜 대박, 이런 칭찬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게 됐는데요. 이제 고향 콘서트 남았고요. 5월 달에 상암 콘서트 남았는데 다들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상암 콘서트에 과연 내 자리가 있겠나. 시축 때 원체 화제를 뿌려서 지금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니까 빛 영웅 언제 오냐, 그 평소 때 임영웅 씨가 관람하면 진짜 많이 보지 않겠냐, 뭐 이런 바람 섞인 바람을 표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상암 콘서트 가야 되는 저희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쏟아지는 수십 개, 수백 개의 노래 중에서 임영웅 씨 노래는 아주 오랫동안 차트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10곡이 넘는 곡들, 임영웅 씨 노래가 발매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웅 시대 팬 여러분과 많은 팬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차트의 순위권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래방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가 작년 금영 노래방 OST 연간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예, 사랑은 늘 도망가가 신사와 아가씨 OST였는데요. 전국 노래방 반주기 그리고 IPTV 모바일 앱을 통해서 금영 노래방 차트를 집계한 결과 임영웅 씨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작년 1월부터 12월 월간 OST 차트 1위를 하면서 연간 1위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임영웅 씨가 리메이크하고 나서 세대를 불문하고 사랑을 받고 있죠. 정말 다시 한번 임영웅 파워가 실감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한영웅 씨도 그 얘기 했지만 노래방 가서 이 노래를 부르는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노래방이나 음원 차트에서
이렇게 임영웅 씨 노래가 나오는 게 많은 세대들한테 참 좋은 게 제가 SNS에서 보니까 미용실에서 런던보이를 들었다고 합니다. 미용실 가서 듣다가 좋아서 물어보지는 못하고 혼자 몰래 멜론 검색해서 알아냄. 임영웅 씨의 런던보이가 진짜 좋다. 그러니까 이게 스트리밍 차트에서 임영웅 씨 노래가 쭉 나오는 게 홍보 효과로는 제가 볼 때는 진짜 갑인 것 같아요. 홍보 효과가. 지나가다 들어보고 노래가 좋으니까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끝으로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화 소풍 이야기입니다. 남은희 씨와 김영옥, 박근영 씨가 주연한 인생 황혼기의 우정과 사랑을 그린 영화 소풍이 설 연휴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2월 7일 날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60년 동안 우정을 나눴던 친구가 고향인 남해로 가면서 16살의 추억을 그리고 있는데 친구이자 사돈지간인 은심과 금순 역의 남은희 씨와 김영옥 씨가 연기를 하고요. 고향에서 만나는 어릴 적 친구가 바로 박근형 씨인데요. 은심, 그러니까 남은희 씨가 짝사랑해왔던 태호 역할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균 감독의 영화를 원체 좋아해서 이 소풍을 김용균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특히나 제작 과정에서 임영웅 씨 노래가 들어가게 됐잖아요. 모래알갱이가 영화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삽입이 됐는데 이제 극장 개봉을 하게 됐으니까 아까 사랑은 늘 도망가가 드라마 OST였다면 영화 OST에도 임영웅 씨의 모래알갱이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때요. 이 소풍이 매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못 보셨었는데 이번에 설 연휴 때 극장에 가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모래알갱이가 이 영화에 들어갔고 예고편에도 모래알갱이가 잔잔히 흐르는 영상이 공개가 됐잖아요. 이 작은 영화, 거의 독립영화에 가까운 이 영화가 임영웅 씨 노래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선을 보이게 된 것 같아서 사실은 개봉관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저희 추정입니다만 어쨌든 영웅시대와 또 임영웅 씨 덕분에 이 영화가 소문이 났고 좋은 영화가 극장에 걸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영웅시대와 아티스트 임영웅 씨의 선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반가운 소식들이 참 많네요, 새해에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